따지하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첫걸음의 모든 것. 자, 중국어가 입에 술술 기가 탁 있을 기탁 중국어 강사 김윤희입니다. 자, 드디어 중국어 첫걸음의 모든 것 1강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옆에 계신 선생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많이들 궁금하시죠?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大家好，我是汉语老师赵丽华，认识大家很高兴，欢迎大家跟我们一起学习汉语。好的开始等于成功的一半，我们一起加油吧。 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딱 1강인데 딱 들었는데 중국인 선생님의 또 중국말, 중국어를 딱 듣게 돼서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와 새롭다, 신기하다 라고 들으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저와 함께 발음편 함께 강의를 해주실 자 선생님이시고요. 짜오리화 선생님이시죠. 자, 사실은 한국말을 조금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중국어 또 언제 또 들으실 수 있겠어요. 중국인들이 하는 말을요. 직접 들려드리기 위해서 저와 함께하는 발음 강의에서는 우리 선생님께서 중국어로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제가 하나하나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방금요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라는 말씀하셨고요. 함께 이렇게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함께 수업을 하게 되게 된 거를 너무너무 환영한다라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과 함께 지하요 화이팅 합시다 라는 또 격려의 말과 함께 인사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지하요 여러분들 이제 1강 이제 처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실 준비 다 되셨죠? 화이팅 하시고요. 근데 선생님 본격적으로 발음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국에서는요 중국어에 또 관심이 많고 또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중국어를 배울 때 어떤 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좀 겁을 먼저 먹고 아 이거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국어를 배우기 전에 아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몇 가지 좀 제가 좀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선생님께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설명해 주세요. 好的。 자, 우선요 많은 분들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그 큰 나라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살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사는 나라다 정도는 알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민족들이 또 이루어져서 살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好的。中国一共有56个民族，其中90%是汉族和55个少数民族。 자, 설명을 드리자면 숫자를 조금 중국어로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의 민족은 총 56개의 민족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중에 55개의 민족이 소수민족이라는 건데 90% 이상 거의 중국의 반도 아니고 훨씬 더 많은 대부분 90% 이상이라니까 그 민족이 바로 한족. 한족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건지 일반적으로 중국어를 이렇게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요. 일본인들이 쓰는 말을 일본어, 중국어로는 르이라고 하고요. 네. 선생님 한국말 배우셨잖아요. 네. 한국인들이 쓰는 말을 한국어이니까 한유라고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중국인들이 쓰는 말이면 중국어유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한다라는 거죠. 네. 왜 그럴까요, 선생님? 因为我们大部分的人是汉族，所以汉族人使用的语言就叫汉语。 그쵸. 결국에는 아까 답이 사실은 나온 건데 한족이 90% 이상을 차지한다면 결국에는 중국인들이 쓰는 말이 거의 대부분 한족말이라는 거겠네요. 네. 그래서 중국어를 중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한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혹은 또 다른 말도 있죠, 선생님. 或者可以说中文。 그렇죠.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이 쓰는 문장이라든지 말을 표현할 때 중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제 중국이라는 표현 이젠 아닙니다. 한위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렇게 소수민족들이 많고 또 한족들이 있고 이러면 한족들이 쓰는 이게
그분들이 소수민족의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对 거기에서 가면 소수민족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나요, 선생님 혹시? 啊，我们也听不懂，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所以我们要学普通话。 그렇죠. 못 알아들으니까 중국인들끼리는 서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의 표준된 말이 있어야죠. 그걸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어, 사실 한국에도 표준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중국어로는 바로 뭐라고 표현을 한다? 普通话 보통 일반적으로 쓴다라고 해서 보통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각 나라마다 표준어를 어떻게 제정을 하겠다. 표준어의 기준은 무엇이다 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도 있듯이. 그렇다면 보통화의 기준은 어떻게 해서 보통화가 되는 건가요? 啊，普通话是以北方方言为基础，以北京话为基准，以现代汉语的语法为基本所构成的语言就叫普通话。 한국하고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네요. 보통 표준말을称하면 그 나라의 수도? 서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역시 중국어의 보통화를 정할 때는 북방 방언 중에서도 베이징말, 그죠? 베이징말의 그 발음을, 그죠? 파인에서는 베이징어를 하는 거고, 문법 쪽에서는 좀 우수한 문학 작품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라는 거죠. 제가 맞게 설명하는 건가요, 선생님? 啊，对的，很好。 그렇게 해서 표준어를 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요, 저희가 중국어 말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으니까 중국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쏙쏙들이 한번 좀 선생님께 질문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한국말을 또 배우셨다고 하니까 상대방한테 중국어로는 니라고 합니다. 한국말은 뭐라고, 선생님? 한국말? 당신 당신, 그쵸. 좀 존칭해 줄 때는 당신 혹은 너. 너. 근데 한국말 배우실 때요, 니은하고 너.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써지게 되잖아요. 네. 뜻을 배우기 전에는 그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발음 나는 대로 쓸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표음 문자라고 하죠. 그쵸? 민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말은 문자 자체가 바로 뭐다? 한자. 한자라는 거죠. 한자를 모르면 이 발음도 알 수가 없어요. 뜻은 대충 알겠는데 네. 발음 기호가 없으면 발음 읽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표의 문자라고 하죠. 네. 자, 그렇다면 중국어에 이 한자 문자가 있고 밑에 발음. 많은 학생들이 이걸 영어라고 그래요. 그렇죠? 사실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관해서 선생님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啊，那是我们的汉语拼音。汉语拼音由3部分组成。第一，声母、韵母和声调。 3部分。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영어가 아니라 선생님이 한위, pinyin, 병음 또는 pinyin이라고 하고요. 중국어의 발음을 알파벳 기호, 알파벳을 빌려온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영어 발음대로 읽으시면 안 되는 거죠. 잠시 발음을 빌려오서 발음 기호만 한 거고 그거를 이제 알파벳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병음, 핑인이라고 하셔야 하고요. 중국어 발음을 잘 보면 성모, 음모, 그리고 중국어의 꽃이죠, 꽃. 자, 높낮이 바로 성조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성모편, 음모편, 성조 또 우리가 배워볼 테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제 조금 전에 한자 얘기를 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 거 또 한번 질문 좀 해드릴게요. 중국,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한자는 되게 자신 있었어요. 한자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한자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중국어를 딱 배우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배웠던 한자랑 많이 모양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의 한자랑 우리나라 한자랑 좀 모양이 다르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하죠? 啊，这是简体字。 간체자라고 하죠. 네. 근데 아주 옛날 책을 보면요. 중국의 한자하고 우리나라 한자하고 같은 게 또 있거든요. 네. 그럼 원래부터 간체자이진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啊，原来是繁体字。 원래는 좀 복잡하게 생긴 번체자인데 그거를 간소화, 간소화, 간소화 해서 간체자로 바꾼 거죠. 구체적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선생님?
就是为了人们使用的方便，把繁体字简化成简体字了。 그래요. 그러니까 한자 모른다고 중국어 겁내시면 안 돼요. 중국인들도 한자가 어려우신 거죠.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한자라는 문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줄이고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어려워하고 겁내지 마시고 한자는 우선 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 눈으로 먼저 익히시면 됩니다.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체자, 번체자에 관한 내용도 배웠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드릴 게 좀 있어서 제가 선생님께 말씀을 좀 선생님이 중국어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중국어의 발음을 이렇게 여러분들 단어를 좀 보시면요. 이렇게 영어의 어퍼스토로피스처럼 무슨 부호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 부호에 대해 선생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那是隔音符。隔音符是我们以啊、喔、字母为开头的音节，如果它直接跟在别的音节的后边，那么容易使它的界限比较模糊，所以为了区分它的界限，我们要使用隔音符。 그렇죠. 저랑 이제 본격적으로 패턴 회화나 이런 단어들 연습하면서 제가 또 설명 좀 드리겠지만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티에난먼, 对， 그렇죠. 베이징에 있는 티에난먼 같은 경우는 티에난먼 이렇게 또 구분을 안 하면 네. 연음해서 읽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모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절의 경계를 주기 위해서 격음보호라는 보호를 해주고요. 또 하나, 많은 학생들이 또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제가 老师我在北京师范大学学过的. 제가 베이징에 있는 사범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베이징에서 배웠을 때 베이징 사람들을 막 만나잖아요. 네. 그때의 말과 여행을 갈 때 뭐 난징을 간다거나 상하이를 간다거나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뭐냐? 굴려주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하는 对对 그걸 바로 뭐라고 하죠, 선생님? 那是儿化音。 그러니까 굴려주는 소리를 한다. 베이징으로 여행 가신 분들도 아마 그런 말씀하실 텐데 네.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선생님?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하던데. 当然北京话的特点就是儿化比较多，不过除了方言以外，那么我们汉语中儿化也广泛的应用。因为儿化的时候表示小的可爱的东西，语气比较委婉一些。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안 써도 되는 건데 좀 이렇게 귀엽고 좀 부드럽고 좀 어감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건데 그러면 굳이 얼화를 안 해도 되겠네요, 선생님. 그런가요? 当然，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얼화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뜻을 바꾸는 역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이것 또는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하는 저 같은 경우도 있는데 对 저 이거 얼화한 거잖아요. 对这儿 그렇죠? 이런 경우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在这里不行，需要用这儿。 그렇군요. 하나 더 참고를 드리자면 얼화라는 것 자체는 원래 베이징 말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래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얼화를 꼭 기억을 해야 하고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얼화를 하면서 품사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 얼화를 하면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전에 간단하게 얘기했던 저 그리고 쩔 하면요. 지시 대명사가 되죠. 그렇죠? 네. 쩔 하면 장소를 지시하는 대명사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께 수업을 하면서 얼화에 관한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렇게 첫 시간으로 학생들이 궁금해했던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학생들이 전혀 몰랐던 내용을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봤는데요. 자, 중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쏙쏙쏙쏙 이렇게 분석을 해서 좀 알았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빨리 중국말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망설이지 않고 바로 중국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울러마 준비 다 되셨나요? 되신 분들은 저랑 함께 그리고 옆에 있는 중국어 선생님과 함께 이제 발음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现在开始吧。